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복음주의 그룹의 지도자 중 한 명이 교회 합병 및 입양을 문 닫는 교회의 타겟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복음주의 여론조사 기관 바나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성경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자주 읽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에서 탑승객을 태우고 마이애미로 향한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새와 충돌하면서 엔진에 불이 붙어 급하게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수위 저하로 미국 내륙 지역의 물류 운송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4일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3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에 접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주에서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서비스 문제가 생겨 일상의 대화가 정체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복음주의 그룹의 지도자 중 한 명이 교회 합병 및 입양을 문 닫는 교회의 타겟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위치한 아프리카 미션앤 복음주의 네트워크 회장인 오스카 아마에치나 목사는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와 합쳐야 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크리스천 포스트에 게재했습니다. 목사는 칼럼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많은 교회와 사역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는 다시 문을 열지 못했다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을 닫는 교회 중 일부가 성경적 교리는 견실하지만 재정력과 수적인 힘이 열세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타협하지 않으려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개는 고군분투하지만 일부는 종종 지쳐서 그만둔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불쾌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며 이러한 소망 중 하나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수천 개의 교회가 합병되거나 더 큰 교회에 편입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음주의 여론조사 기관 바나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성경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자주 읽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베프티스트 프레스에 따르면 바나그룹은 지난 2021년 전 세계 10대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및 견해를 측정하는 열린 세대 조사 제2권에서 26개국 청소년 24,8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령은 13세부터 17세까지이며 국적은 한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총 26개국에서 조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10대의 10명 중 약 6명은 집에 성경을 비치하고 있으며 88%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버전으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 약 4명은 성경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명만이 종교에 관계없이 최소 매주 성경을 읽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10대 중 23%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답했고 대부분은 최소 매주 성경을 읽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들 중 30%는 성경을 높이 평가하며 일주일에 여러 번 성경을 읽는 성경 친화적 신자들로 분류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탑승객을 태우고 마이애미로 향한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새와 충돌하면서 엔진에 불이 붙어 급하게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유나이티드 1930편은 오전 10시 50분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해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 대변인은 사고기가 이륙 직후 새 한 마리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다시 회항해야 했다면서 11시 15분경 공항 활주로에 무사히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대변인은 사고기 탑승객들은 게이트로 돌아와 내렸고 다른 항공기를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수위 저하로 미국 내륙 지역의 물류 운송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4일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3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에 접근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예년부터 10월은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이지만 기록적인 가뭄 탓에 역대 최저였던 지난 1988년 수준을 위협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농산물과 유류를 비롯해 건축 자재까지 수많은 물품이 미시시피 강을 통해 운반되는데요. 그러나 수위가 낮아져 선박 수송이 힘들어진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류 지역에서는 당국이 선박 파손 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일부 구간의 운항을 금지하기도 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주에서 무장 개환의 총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6일 현지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1분경 과나후아토주 이라푸아토시 한 술집에 괴한이 침입해 안에 있던 이들에게 마구 총을 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성 6명과 여성 6명 등 최소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3명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용의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현지 언론은 마약 카르텔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한인들도 이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서비스 문제가 생겨 일상의 대화가 정체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판교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우 쌀쌀한 날씨 하루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밤 최저 기온 34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기온이 계속해서 쌀쌀한 가운데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5도, 밤 최저 기온 34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